네, 안녕하십니까. 이시티비 이윤모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 평택 캠퍼스 P4, P5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좀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저희 주 초에 저희 수장님께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제 정리가 좀 되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4기, 5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그걸 블로그 작업을 해서 다 올려놓고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4기, 5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할게요. 네. 삼성전자가 HBM이 SK 하이닉스에 많이 뒤졌잖아요. 네. 많이 뒤졌는데 어제 저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새벽 같은데 대만의 트렌드포스라는 그 반도체 전문 그 신문에서 삼성전자 HBM3E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왔어요? 삼성이 세계 최초로 12단, 12층이죠. 12층 HBM3를 다른 데는 전부 다 24기가인데 삼성은 36기가예요. 최고의 제품이죠. 이거를 미국의 AMD,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반대파, 반 엔비디아파의 최고죠. AMD가 퀄리티 테스트를 3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조만간 납품을 받겠답니다. 그리고 AMD하고 삼성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HBM3E를 HBM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HBM3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납품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 트렌드포스나 이런 그 신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절대 우호적인 그런 신문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먼저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며칠 전에 한 3일 전인가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삼성의 HBM 수율이 10 내지 20%래요. 너무 싸잡아서 그냥 완전히 혹평을 했죠. 그런데 SK는 얼마냐? 60에서 70%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도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SK 하이닉스에는 수율을 좀 낮춰서 발표를 하고 삼성전자는 좀 뻥튀겨서 한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못 나와도 30~40%는 되지 않을까, 아니면 50%에서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AMD에서 받아주고 엔비디아에서 받아준다는 거는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HBM을 제일 많이 쓰는 두 회사에서 삼성전자 HBM3E 12단을 받아주겠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HBM을 만들 때 삼성이 NCF 방식으로 하고 SK가 머프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HBM3나 HBM3E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HBM4로 가면은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거든요. 그래 한미 반도체 본딩 기계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SK가 쓰고 있는 머프 방식의 본딩기를 한미 반도체인데 내가 미리 그렇게 구걸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HBM4 내년이 가고 후년이 가면은 그걸로 그냥 승부를 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택 캠퍼스가 4기, 5기가 지금 일부가 중단이 돼 있는데 HBM이라든가 파운드리가 가장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4기와 5기의 그 일정을 지금 조정하는 거, 홀딩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사이드에서 나오는 소식보다는 삼성의 옛날에 미전실, 미래 전략 기획실 쪽에서 나온 소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자료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컴퓨터 화면 보실게요. 네, 들어가시죠. 네. 또 제목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4와 P5 건설 공사는 어떻게 진행될까로 또 포스팅을 해주셨어요. 요게 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한 20 며칠 남았잖아요. 4.10 총선하고도 또 관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전략적으로 어차피 지금 5기는 지금 오다가도 보니까 안에 내부에 사람도 제법 있더라고요. 외부에 알려지기는 완전히 셧다운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삼성의 또 관계자 후배도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교회에서 또 만났더니만 셧다운 했더니까 선배 저도 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홀딩. 그런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그것도 정치에 영향을 안 받는다 하지만은, 그래도 전에 삼성의 사장 했던 고동진 씨가 또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강남 쪽에 지금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에 또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한번 내려보시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보면 빨간 선 안에는 있는 게 1단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기, 2기, 3기, 4기가 3기까지는 완전히 돌아가고 네. 4기가 공사 중이고 노란 선 안에 있는 게 2단지죠. 그래서 전체 우리가 설명을 제가 아마 드리겠지만은 삼성전자 위에 순회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2030년까지 6기까지 마무리하는데 요 몇 달 정도의 일정을 조정하고 뭐 땡겼다 밀었다 이렇게 하는 이런 홀딩하는 과정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전체적인 일정에서는 별 크게 문제 없는데 너무 알러지 반응을 하고 호들갑 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고독 신도시라든가 또 협력사 많은 협력사 입장에서는 이 일이 일감이 한 달 줄어들고 이 2달 줄어들면은 타격이 뭐 직접적으로 오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대로 가고요. 큰 변동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예. 내려볼까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전에 이제 그래픽이 나왔던 건데 네. 1기, 2기, 3기는 뭐 이대로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와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1기에는 완전히 메모리 반도체 D램하고 낸드 플래시, 2기는 D램 낸드 플러스 낸드 플래시 플러스 파운드리가 들어갔고, 3기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하고 페이지 3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그리고 4기는 절반은 파운드리, 절반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절반되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페이지 2와 페이지 4는 홀딩. 홀딩 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절반인 메모리 반도체 페이지 1하고 페이지 2, 페이지 3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페이지 4가 4기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거죠.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넣어놨지만 이 그림을 보고 볼게요. 지금 여기 좀 한번 이렇게 쳐주시죠. 이 부분요. 예, 여기가 페이지 3예요. 페이지 2예요. 전에 같으면 이게 원래는 이름이 원래대로 한 페이지 3였죠. 네. 근데 이게 파운드리 라인이 여기가 지금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얼마 전에는 2월 달에 중단을 한다 만다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협력사들이 빠져나갔어요. 네. 빠져 철수를 하고 남아있는 협력사들은 3월 말까지 완전 중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셧다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삼성에서는 절대 그 말을 못 쓰게 합니다. 홀딩입니다. 홀딩인데 그러면 이 페이지 2가 언제 진행할 거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페이지 2에 있는 인원이 저기 페이지 3로. 이 인원이 예, 이쪽으로? 그대로, 예, 거기도 뭐 다른 색깔로 한번 쫙 한번 네. 표시할 수 있죠. 이 부분이요. 예, 그래 페이지 2에 있는 많은 협력사 직원들이 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안에 있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페이지 2는 파운드리예요. 페이지 4하고 파운드리인데 삼성의 파운드리가 뭐 신문에도 났지만 작년에 실적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지만 적자를 한 9천억 정도 봤어요. 그리고 하반기 정도 돼야지 이제 적자를 면하고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건데 쉽게 얘기하면 파운드리가 삼성의 적자의 원흉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파운드리가 이게 수주도 많지 않고 또 미국에서 이제 카나다 토렌토라든가 미국의 그로크라든가 이런 데서 수주를 받았는데 그거는 내년에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생산을 할 거니까 여기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를 상당 기간 동안 홀딩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길게는 내년 10월이랍니다. 10월까지요? 예. 근데 또 어느 쪽에서 얘기를 하냐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는 내년 10월까지 페이지 2가 홀딩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4기의 이 동쪽편에 있는 페이지 2와 페이지 4는 상당 기간, 페이지 4는 아무도 손을 안 댔습니다. 아무것도 손을 안 댔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하고 페이지 3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사진에 제가 만든 건데, 이거를 제가 다 팩트 체크를 하고, 삼성전자의 관계자한테 보여드렸거든요. 보여드려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맞아요. 그래서 페이지 1부터 얘기를 할게요. 페이지 1은 원래 3월 달에 완공 검측을 할 예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거는 이제 완공 검측을 누가 하냐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해요. 네. 엔지니어. 왜냐면 물사는 껍데기를 만들고 속에 기계 장비를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하니까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대로 잘 되었는지 4월 달에 완공 검측을 할 겁니다. 페이지 1. 네, 그렇죠. 페이지 1을 또 어제 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우회층에 새들어 사는 협력사가 있거든요. 거기는 화성의 그 15라인부터 계속 일을 해왔던 네. 그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삼성이 지금 페이지 1에 반도체 장비가 입고가 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외부에서 잘 모르거든요. 뭐 식각 장비라든가 애칭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그 협력사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성은 반도체 장비를 삼성전자에서 공급하는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 100%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공급을 해요. 세메스 직원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세메스하고 그 협력사하고 이 일을 하는데 이제 시스템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가 들어오면은 이걸 전부 다 인터넷 이거 완전히 프로그램을 다 짜고 이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아니면은 삼성이 반도체 생산을 못 한대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데 장비가 이미 들어와서 세팅이 되고 있대요. 되고 있고 4월 달에 완공 검칙이 이루어지면은 6월에 가동 예정인데 요거는 삼성전자 고위급 되는 간부한테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월 달에 소방 안전 점검을 받을 겁니다. 네, 6월. 소방 안전 점검을 받으면은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4기의 페이지 1은 임시 사용 승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게 건축 공사를 보면은요, 건축 공사 표지판을 잘 보시면은 1기서부터 지금 5기가 지금 건설인데 표지판이 확인은 안 됐지만은 예, 붙었는데 2015년에 다 허가난 겁니다. 이것도 4기도 이 표지판은 제가 찍어 온 게 있으니까 맞죠? 2015년에 건축 허가를 6기까지 다 낸 거예요. 근데 뭐 5기, 6기는 뭐 대충 설계도가 들어갔겠죠. 이렇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돌리는 거예요, 지금. 3기, 4기 내 페이지 1까지 6월달에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기는 뭘 생산하느냐? D램 종류 같아요. D램. D램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될 거냐는 거기까지는 확인은 안 됐는데 D램이 생산되는 거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3월 중순이니까 4월 달에 이제 완공 검칙이 되고 이런다 그러면 내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저기에도 상당한 그 협력사 직원들이 빠졌다는 얘기죠. 철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페이지 1의 인원도 페이지 3에 갈 수가 있고 페이지 2의 인원도 페이지 3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페이지 3가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밥을 먹을 때 협력사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저게 아마 6월 달에 돌아갈 겁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한 통화를 받더라고요. 받더니만 4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네요. 4월 15일이요? 예, 저기 페이지 3가. 근데 오늘 신문에는 뭐라 그랬냐면 페이지 2의 인원이 3월 말에 중단을 하고 바로 이어서 페이지 3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달에 페이지 3가 가동되는 공사가 시정되는 거는 맞다는 얘기죠. 페이지 2 인원이 일로 투입이 되고 페이지 3로 1 인원도 거기도 갈 수 있죠. 같이.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 고위 되시는 간부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페이지 3는 이제 클린룸을 만드는 건데 삼성전자의 그 평택 캠퍼스의 클린룸은 뭐 여기 공개적으로 해도 될 거예요. 신성 ENG라고 우리나라 클린룸 뭐 드라이 클린룸이라든가 우리나라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그 삼성 관계자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신성 ENG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원익캐슬에다가 사무실도 제가 임대 계약도 해줬어요. 거기 관계자도 제가 알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삼성 관계자가 신성 ENG가 클린룸 공사를 너무 잘한대요. 하자 없이. 그래서 페이지 3가 삼성전자에서 구체적인 완성된 도면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언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신성 ENG가 페이지 3에 들어가서 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덜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협력사 대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4월 15일부터 수장공사가 들어간대요. 수장공사요? 예, 수장공사를 한번 써보시죠. 장사.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끔씩 밴드에 올라오는 구인 광고를 올리잖아요. 거기 보면 여전히 수장공사 인원 모집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 수장공사가 뭐냐면 뭐 칸막이 공사라든가 뭐 이렇게 다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하고 저런 것들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클린룸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좀 덜 중요하고 덜 이제 허드렛 일 같은 거, 뭐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4월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삼성 관계자를 만났더니만 저보고 얘기를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여기 평택 캠퍼스가 잘 돌아갈 때 인원이 한 5에서 6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문에 뭐 7, 8만 명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좀 뻥튀기가 된 것 같고 5에서 6만 명 맞는 것 같아요. 예, 잘 돌아갈 때 5, 6만 명이 맞는데 그 전자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2만 명이랍니다. 와.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근데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신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 2가 중단이 되면서 여기서 또 뭐 한 7천에서 1만 명이 빠져서 이렇게 되면 3월이 지나면 10,000에서 한 13,000명만 남을 거라 그랬거든요. 와.
그러면 10,000에서 13,000명이라 그러면은 잘 됐을 때 한 2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고덕신도시의 부동산이라든가 평택 전반에 대한 부동산뿐만 아니고 모든 경기가 다 죽어요. 어제도 저 위에 서희 아파트 저 오산 비행장 정문앞 쪽에 있는 그쪽에서 렌탈하우스 많이 하는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소장님 요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요새 다 나가고 공실이라서 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10,000에서 13,000명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페이지 2 인원이 페이지 3로 가잖아요. 약간 공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 1에서도 페이지 3로 가죠. 그러면 어느 정도 2만 명에서 한 3만 명, 2만 명 수준은 2만에서 3만 명 그 사이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찍을 때 항상 오기를 거쳐서 오잖아요. 네. 제법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에서 13,000명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뭐 고덕신도시 부동산 아니면 공인중개사도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요 4기에서 페이지 1, 페이지 3 이런 거는 뭐 정치권하고 총선하고 별 상관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호황기 때 5만 이상이 이렇게 근무하게 될 시기는 대략적으로 시기는 언제나요? 제가 이제, 네. 이제 오기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한번 내려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네. 예, 제가 뭐 유튜브에서 이거 하나 초등학생 이거 뭐 글을 읽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다 돼 있는 거고요. 조금 더 한번 내려보시죠. 요거 그 링크는 제가 달아놨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 요거는 좀 한번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어제 신문인데 오늘 떴거든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파이낸셜 뉴스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삼성의 특종을 자주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좀 맞을 겁니다. 3월 13일 날 그저께 나온 뉴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파운드리 대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인공지능 AI용 고성능 D램 생산 확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반도체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평택 캠퍼스의 사공장 건설 공사 일정을 조정, AI용 D램 라인 완공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제가 예, 그러니까 드릴게요. 파운드리는 늦추고, 예, D램 쪽에, 이게 저기 HBM이 D램이 있거든요. 그쪽을 지금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거죠. 자,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4 공사를 진행 중인 협력사의 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자, 인력 재배치라는 걸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슬로우 다운, 셧다운, 뭐 홀딩 이런 얘기가 인력 재배치라는 말을 삼성에서는 더 사용하기를 좀 하시는 거죠. 파운드리 생산 라인인 페이지 2 공사에 투입된 인력은 페이지 3 현장으로 재배치될 계획이다. 방금 말씀하셨던 페이지 3 현장으로 재배치될 계획이다. P4 페이지 3는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탑재되는 고성능 D램 생산하는 라인으로 알려졌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죠. 네. 지금 HBM3라든가 HBM3는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네. 그 라인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P4 4개 페이지 3는 지금 만들잖아요. 지금 이제 클린홈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공사하는데 6에서 한 8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 내년으로 넘어가죠. 25년이죠. 25년 내는 HBM이 HBM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HBM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HBM3라든가 HBM3E는 삼성은 NCF 방식, 그 다음에 SK는 머프 방식으로 가는데, 페이지 4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 패키징 방법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괜히 그 한미반도체라든가 SK 뭐 이런 눈치 보면서 그 한미반도체 TC 본딩기를 도입하느니 차라리 하이브리드 본딩을 HBM4에 접목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또 읽어보시죠. 먼저 읽어드릴게요. 업계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페이지 2 공사 현장에서 연장 특근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예. 페이지 3 공사 현장에 투입된다는 공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 일정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 아직 공사 일정을 받지 못했자 그러잖아요. 네. 저희 협력사 대표는 뭐라 하냐, 4월 15일이라고 곡 찍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3월 말에서 약간 중단이 됐다.
됐다가 4월 15일이 되는 한 보름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네. 그 정도는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지막 문단.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등이 요원한 파운드리 사업 대신 수요와 가격이 살아나고 있는 디램 사업에 힘을 싣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 초 설계 변경을 위해 공사를 일부 중단한 5공장 역시 파운드리 생산 라인으로 알려졌다. 그렇죠.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우리 평택 캠퍼스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네. 근데 그게 파운드리가 자꾸 끼어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은 삼성이 잘 되려면은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에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다시 메모리에다 넣어야 되는데 네. 메모리에 일본 넣고 또 일부를 또 파운드리에 넣으면서 경쟁력을 좀 잃었죠. 그리고 이제 5기 P5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파운드리 라인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파운드리는 아무리 봐도 저 용인 이동 남사 쪽으로 갈 것 같고요. 5기 역시도 지금 뭐 저기 오픈 AI의 샘 엘트먼이 오고 네. 그 다음에 그 저기 메타에 거기도 오면서 모종의 그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기는 아마 첨단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제가 5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한번 내려보시죠. 네. 요 이제 동영상은 뭐냐면 더 구루라는 거기서 네.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네. 요게 사기에 대한 얘기예요. 네. 전반적으로 위에 있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또 신문 내용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러 신문들, 그러니까 여러 신문의 산업부, 경제부 기자들이 이 평택 캠퍼스, 삼성전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취재만 잘하면 특종이 막 나오니까 네.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5기로 가죠. 5기 이렇게 보면 요 사진을 우리가 찍은 건데 5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5기고 밑에 폐수 처리장 린네 코리아 벌크가스 네. 사무 3동 있고 사무 6동 있고 물류창고 CDC는 네, 이거요. 저기 앞에서 그 카페 하시는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2월 말로 다 그만뒀대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머지않아 저 물류창고는 싹 비우고 철거가 시작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성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는 6기를 하려면 물류창고를 없애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는 절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도 시간에 맞춰서 철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1호 사동은 변전소, 그린농원 폐수장, 정수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전반적으로 할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밑에 있고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5기는 1월 30일 날 삼성물산에서 공문이 나왔죠. 여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튜브에서 오픈을 한 적이 있죠. 인적사항만 빼고. 근데 공문이 나왔는데 최근에 협력사들한테 다시 또 공문이 내려갔어요. 뭐 정식 공문인지 구두상 공문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삼성이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철골을 뭐 여기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대주, 가야, 한맥, 그 다음에 한두 개가 더 있어요. 요게 이제 철골의 주요한 이제 협력사인데 네. 이 협력사들한테 5기를 위해서 어떤 회사는 뭐 7만 톤, 어떤 회사는 9만 톤 이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 회사에서 외주죠. 외부에 있는 회사에서 벌써 철골 제작을 벌써 수만 톤씩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5월 달까지 그 지금 완성이 됐건 제작 중이던 이런 모든 철골 자재를 여기에 현장에다가 입고를 시키랍니다. 그게 벌써 하달이 됐고 네. 팩트 체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좀 하얗게 보이는 데가 이런 데가 좀 앙칸을 심어놓은 자리거든요. 네네네. 저기에다가 앙칸이가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흙을 덮으라는 거예요. 흙을 다 덮어가지고 다지고 난 상태에다가 철골이 전부 다 입고되면 저기에다가 보관을 할 거예요. 보관을 할 건데 밑에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나무 이렇게 강목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목재 침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준비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도 거기에서 일하고 있어서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아요. 이 완성된 철골이 외부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내부로 다 들어오라 이렇게 네.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폐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기다 쌓아놓고 그러면 약간 홀딩을 한대요. 그리고 삼성에서는 얼마 전까지 어떻게 얘기했냐면 6월까지
2월까지 삼성 수뇌부에서 이걸 시험 평가를 하기로 했대요. 시험 평가를 해서 언제 재개를 할 건가, 아니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아무리 메모리 쪽으로 그 방향을 틀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철골이 들어와 여기에 현장이 입고가 된다 그러면 저 물류창고처럼 아주 딱 그 비가 오거나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공간에서 저기 철골 자재를 보관을 하면 녹이 안 슬겠죠. 네. 뭐 장기간 보관할 수가 있겠죠. 야적을 한다 그러면은 네. 다 철이잖아. 녹이 슬잖아요.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재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냐 그러면 철골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머지않아 공사가 재개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맡는 협력사 대표도 6월 달에 이제 시험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 평가라는 것이 공사를 재개를 하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또 하나 여기쯤에 한번 표시를 해 주시오. 이쪽이요? 아니 요 조그만하게. 여기요? 예, 거기에 타워 크레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 1호사나 그린동에도 타워 크레인이 한 6, 7개가 있거든요. 저기는 그 반도체 공장이 아니고 1호사라든가 그린동의 그 타워 크레인에서 이쪽하고는 달라요. 여기에 타워 크레인은 삼성물산이 아니고 세클이라 그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네. 그걸 줄여서 얘기하는. 그렇죠. 이렇게 지금 타워 크레인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요렇게 노란 네. 거. 요게 서 있었는데 지난주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생 보고, 철거를 하는 동생 보고, 야 저기 타워 크레인이 서 있었는데 갑자기 철거됐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 형님 그거 물산 거 아니고 저기 엔지니어링 거라서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껍데기 공사는 누가 해요? 삼성물산에서 하는 거니까. 저건 삼성 엔지니어링 거고,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 동생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4기에서 복합동하고 4기 연결하는 브릿지 구름다리를 지금 4월 말까지 하는데 5기가 아무리 봐도 6월 달에는 재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협력사 대표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6월 달까지 시험 평가나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미전실 쪽에 정보입니다 하면서 4월 총선까지는 모든 게 다 중단 홀딩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봐야 총선이라 봐 이제 뭐 한 20여일 남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어요. 요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스튜디오로 왔거든요. 그래서 요 게이트가 몇 개 있잖아요. 그 안에를 빠꼼히 들여다봤더니만 이번 주 들어서 오늘이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안에서 내부에서 공사를 제법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려볼까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팩트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근사치에 간 거는 같고요. 그다음 외부에서 그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셧다운이니 완전 중단되니 뭐 큰일 났다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싫어하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는 2030년까지 6기를 다 완성하기로 공식적으로 지금 일정이 정해졌거든요. 그 긴 기간 동안에 몇 달 동안에 이거 일정을 조정을 하고 뭐 설계 변경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우리가 뭐 여기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부 얘기들처럼 용인으로 떠난다든가 뭐 6기를 그냥 포기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래서 5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렇게 루머를 너무 믿지 마시고, 삼성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협력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달보다 이 협력사들의 동료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덜 한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5기 공장은 이제 뭐 빠르면 한 6월부터 진행이 될 것 같고요. 6월에 뭐 시작되는 게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철골이 들어온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철골이 들어온다는 거는 저기다 야적을 하고 뭐 방청을 하고 뭐 비를 안 맞게 한다 그러지만은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녹이 쓰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보관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공사를 재개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그렇죠. 5기 이렇게 공장.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린동이고 1호사고 폐비 되는 거죠. 여기서 봤던 이게 폐비고요. 그리고 이거는 철거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저 현장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쯤 이렇게 작게 한번 표시를 해보시죠. 이 정도요? 거기에 사무 5동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답니다. 네네. 근데 사무 5동은
저기 사무 3동이나 6동처럼 큰 규모가 아니고 아마 1기나 2기 정도의 사무동 정도. 예, 그렇게 만들 그 지하 투파기를 벌써 하고 있답니다. 또 지금 팹은 홀딩이 들어갔지만 사무동은 진행 중인 거잖아요. 사무동은 영향이 하나도 예. 없습니다. 제가 지나고 오면서 지금 여기가 사무 3동이잖아요. 네, 이 부분. 예, 2층 골조는 다 끝났어요. 네. 바닥이 완전히 다 됐죠. 1, 2층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3층도 한 3분의 2 정도 골조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에 보니까 2층에 바닥 레미콘 치는 것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는 골조가 올라가고 밑에서는 레미콘 치고 이런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6기도 사무 6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공장도 바쁘지만은 사실은 사무동이 더 바쁘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사무실 근처에 그 이주택지 하나 갖고 계신 그 사모님 네. 남편분이 삼성에서 근무하시는데 여기 평택에서 근무하다 작년 6월이죠. 작년 9월에 동탄으로 전출을 갔어요. 왜냐면 사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 3동이 25년인가 이렇게 그 완공이거든요. 저게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택 캠퍼스가 단순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 기지로만 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R&D라든가 연구원들이 상주를 해서 그 반도체를 연구하는 그런 공간들이 사무 3동이라든가 사무 6동이라든가 향후에 사무 4동도 지어질 겁니다. 그런 것도 하고 사무 5동은 1기, 2기 사무동처럼 단순히 5기에만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이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 공간이 빨리 좀 지어져야지 고급 인력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저기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 그냥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텍스트로 정리하신 거고.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이제 2단지죠. 여기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물류창고가 해체되는 걸 보면은 네. 아 그러면 삼성은 또 6기까지도 지금 또 준비를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 겁니다. 소문대로 6기를 뭐 안 짓는다고 하면은 저거를 철거할 이유가 철거할 없으니까요. 이유가 없죠. 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저기 이런 얘기들을 제가 다 여기다 다 올려놨습니다. 네. 근데 굉장한 찌라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고덕 신도시에도 공실이 좀 많이 늘어나고요. 상가들의 공실도 많이 늘었고 서정동이라든가 지제동 쪽에도 공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대인들이나 사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는 맞아요. 거의 네, 인력이 뭐 네.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줄었으니까. 근데 이제 네. 근데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일기를 시작했거든요. 저 네. 16년부터 여기서 일을 했는데 그동안에 거의 10년 동안 삼성이 이렇게 끌고 왔는데 재작년부터 뭐 슬로우다운 이런 것들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이제 시작할 때부터 예.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 예. 네. 그리고 뭐 이런 사진들은 사실은 우리 EGTV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자료입니다.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자료도 사실 이제 언제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이게 예. 24년도 초반에 저희가 찍은 건데 2월. 네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참 추억이 되겠죠. 오기 예. 공장이 또 윤곽이 보이고 그때쯤이면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우리 네.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EGTV가 좀 강점이 있는 거는 평택 캠퍼스에 이걸 거의 실시간적으로 그 정보를 올릴 수 있고 사진도 올릴 수 있고 그런 거를 또 우리 구독자들은 그걸 원하시니까요. 예. 요즘에 보니까 아까도 위에서도 영상을 보여주셨지만 또 언론사에서도 요즘에 다 유튜브 채널들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예. 많이들 알리시더라고요. 그 예. 언론사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또 오시면 연락 주시면은 그렇죠. 저희가 뭐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이제 4기 같은 경우는 지금 3월에 중단이 돼서 4월 달에 다시 또 돌아갈 건데요. 특종을 원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우리가 좀 소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 지난번에 뭐 SBS 기자분도 오셨었고 예. 뭐 땅짓고 기자님도 오셨었고 예, 뭐 예. 또 많이들 굵직한 이제 메이저 이런 언론사에서도 많이들 오셨죠. 그래서 뭐 우리 EGTV는 더욱더 이게 좀 정확한 팩트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쨌든 저희도 이제 고덕에서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하루빨리 경제가 좀 회복이 되고 예. 고덕 신도시 좀 발전이 좀 진행이 되고 그런 염원에서 담아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도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HBM이라든가 이런 데서 삼성전자가 이제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그리고 뭐 최근에 미국에서 뭐 지원금도 오늘 아침에 그렇죠. 뉴스가 나왔었고 오늘 신문에 보면 한 60억 달러 뭐 하나로 하면 한 8조 원 정도 굉장히 뭐 삼성 입장에서는 좋죠. 예.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대략 한 6월 달부터 금리가 한 4번, 5번 정도. 한국은행에서는 오늘 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올해 한 3번 정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금리가 낮잖아요. 미국 네. 금리보다. 그러면 미국이 네 번이나 5번 내릴 때 우리는 3번 내리면 훨씬 더 저렴하겠죠. 네. 예. 빨리 금리도 좀 인하가 되고 경제가 좀 활기차졌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네.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독에 보면 뭐 네. 그냥 부동산들도 지금 문 닫는 데가 많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뭐 ETV는 다음 주에는 한 2-3개 정도 또 네. 이렇게 올리고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좀 전반적인 사기 소식과 오기 소식을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느냐고 이번 주 초에는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네. 못했고 정리해서 오늘 이제 올렸으니까 주말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잘들 보내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또 부지런히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좋은 소식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